오늘은 그럼 9단원 연습 문제 뒤쪽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한 17번 정도는 살짝 이제 그래프 개형 연습시키는 건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번부터 그다음에 조금씩 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9-18번부터 연습 문제.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변곡점도 우리 파악하고 해야 되니까. 9-18번 문제가 뭘 구하라는 문제였냐면, 변곡점, 좌표를 먼저 구하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9-18번 같은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면은 한 번 미분한 거 써놓고 두 번 미분한 거 써놓고 부호가 달라지는 지점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는 3개가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원래 함수, 얘가 이제 사인 제곱 x다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0 이상 2분의 파이, 범위가 전범위로 준 게 아니라 딱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일단 자, 그러면 한번 미분, 자 y 프라임 하면은 이 겉미분 이 사인 x, 속미분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어떡해. 얘가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 2 프라임, 얘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 2 프라임 할 때 있잖아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또 어떨까요? 사인 2x라서 얘를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코사인 2x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 코사인 2x, 자 이제 우리한테 변곡점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변곡점의 좌표는 이 2'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변곡입니다.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그럼 여기 2x 요거를 이제 하나의 미지수로 두고서 만약에 뭐 얘를 우리가 t라고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0부터 어디까지니까 파이 까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계도 함수 잠깐만 그리면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될 텐데, 0부터 파이까지면 뚝 잘라가지고 어디? 2분의 파이에서 부호가 달라지는구나 체크할 수 있겠죠. 뭐가? 2x가요. 지금 2x가 2분의 파이인 지점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럼 x는 얼마? 4분의 파이라고 이제 써줄 수 있겠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변곡점의 좌표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4분의 파이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냐면, 맨 위에다가 원래 거에다가 해서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한다. 점의 좌표 먼저 구하면은 4분의 파이, 자 집어넣습니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y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4분의 파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사인 얼마?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y는 이제 최종 갑니다. 답은 접선의 기울기는 y는 x 그리고 4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2분의 1 넣어야 돼. 그럼 그냥 뭐 편하게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접방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2번도 봅시다. y는 지수함수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요것도 가볼게요. 자 2번 y는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자 x에 대한 범위는 따로 없었고, 여기에서 한번 미분 y 프라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나왔을 때 쌤 미분하는 방법, 그쵸? 얘 미분한 거는 그대로 쓰는데 얘 그대로 올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y2' 갑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있는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오는데, 올 때 얘 자체가 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은 x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얘가 부호가 달라지는 거요. 지금 가만 보면 여기는 항상 플러스, 그치? 그럼 부호가 달라지는 건 x가 2에서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점의 좌표는 x는 2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2, 이 점의 좌표는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요게 이제 그 점의 좌표가 됩니다. 변곡점의 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자 x에다 2 집어넣으면은 기울기, 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맞나요? 2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기울기, 자 x 마이너스 2 그다음 플러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끝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변곡점의 좌표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무조건 빵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왜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 있잖아. 이거는 수투에서 우리 했던 건데, 박지민. 야,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지민이? 이게, 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있으면 안 되나? 미분에서 빵 되면 다 극값인가? 아니죠. 아까 지민이 주태지 보니까 최소인 자연수를 써라 라고 했더니 5라고 써놨던데, 이미 범위를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 해놓고 여기다 플러스 A만 하면은 0 이상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A가 5가 돼야 되냐고. 0이면 안 되냐고. 부호가 달라지지가 않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런 거를 왜 틀려가지고 지금 주태지 무슨 문제 말하는지 알아? 안타까운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져야 돼. 부호가 달라져야 극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쵸? 네. 아무튼 자, 넘어가서 이제 3번도 봅시다. 3번도 보면 y는 x분의 ln x. 자, 여기서도 한번 가봅시다. 일단 뭐 한번 미분하면 y 프라임은 할 때, 자, x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얘 곱하니까 얼마야? 1, 그 다음 빼기, 얘 미분하면 ln x. 자, y2 프라임, 얘는 x 4제곱,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얘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1 마이너스 ln 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부호가 달라지는 지점이 변곡인데 어차피 얘는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분자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분자만 따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라고 쓴 다음 묶어. 그럼 여기서 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인가? 2,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거 부호가? 마이너스 x로 묶으면 마이너스 2ln x인가? 이거 맞아? 마이너스 x로 묶으면 현재 이거 쌤 쓴 거 맞아?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 그럼 쌤이 3 마이너스 2 ln x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호가 그럼 언제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쌤이 지금 뭘 다루고 있죠? 로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x가요 항상 양수인 범위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항상 양수인 범위라고 한다면 얘 있잖아요. 얘는 항상 마이너스네요. 그치? 얘는 항상 마이너스. 그러면 요게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3-2 ln x가 빵인 지점, 그걸 기준으로 얘는 부호가 고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것보다 그냥 부호가 고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주면, 만약에 쌤 이거 이렇게도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이거 안에다가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 더 쉬울까? 얘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니까 얘 부호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2 ln x 마이너스 하면 빵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x가 익스포넨셜 2분의 3제곱일 때 그때 이제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의 좌표, 자, 익스포넨셜 2분의 3제곱 집어넣고요. 그럼 그때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3, 오케이. 익스포넨셜 2분의 3이 여기에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또 ln x면 여기 2분의 3이 또 이렇게 써지고, 뭐 이런 모양 좀 이건 여러분들 예쁘게 좀 정리한다고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얘거든요, 얘. 그치?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어디서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나 어디에서 뭐 틀렸니? 아니죠? 네, 그 다음 기울기 봅시다. 기울기. 자, 익스포넨셜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여기에다 자, 익스포넨셜 세제곱 할 수 있고 1 마이너스 이거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우리 접방 마무리합시다. y는 자, 요 기울기 좀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2 세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분의 3 하고, 쟤는 조금 더 예쁘게 쓰면 2분의 3에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 요런 식으로도 써줄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 9-18번은 이렇게, 그 다음 9-19번 연습 문제 9-19번 오늘 내일은 꼭 왔으면 좋겠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랑 그 역함수 g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g'x가 3분의 1 이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문제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입니다. 최고차항 개수 1인 3차함수 fx인데요. 이 fx가 뭘 갖고 있대요? 역함수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쌤은 사실 첫 번째 그 한 줄의 멘트로부터 fx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구나.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멘트 하나만 가지고 fx랑 fx랑 gx랑 역함수 관계야 라고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1대1 대응함수 즉 증가함수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권에서 봤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x가 3분의 1 이하다? 가족권에서는 이거 아닙니까? 실수 전체에서 g'x가 3분의 1 이하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f'x 역함수랑 본래 함수는 서로 미분계수가 역수관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는 3 이상이다 라고 들어가 주는 게 맞잖아요. g'x가 3분의 1 이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의 역수 g'x는 3 이상이다 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수 뒤집어서 모든 함수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3 이상이 나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놓친 친구가 있다면 네, 여기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역함수와 본래 함수의 미분계수 관계, 역함수의 미분법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체크를 해 두시길. 자, 나조건을 봤더니 x-3분의 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조건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지금 위에 이제 분자가 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F3하고 G3하고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역함수하고 본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얘네 둘은 당연히 y는 x에서 만났을 거라서 얘는 3,3 증가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에서 함수값도 3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 지금 f'3이 얼마구나. 그 미분계수, 극한값이 미분계수죠.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fx x는 3에서의 접방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자, y는 3x 그리고 3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x는 3에서의 접방까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fx 식 작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 개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3의 제곱하고 여기는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접방을 뒤쪽에다 여러분들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fx-식까지 이제 작성을 했는데 문제에서 fx 구하고 fx의 변곡점의 좌표까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만약 이것도 내가 보기 어렵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었군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요 아이디어가 있었어서 당연히 이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가 됐겠죠. 근데 2차의 함수값이 3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요 아이디어를 끌고 갔네요. 3이라는 함수값이 여기 있군. 그래서 쌤이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f'x는 3, x-3의 제곱 플러스 3. 쌤이 지금 보니까 쌤은 이렇게 풀었네요. f'x가 3x-3의 제곱 플러스 3. 왜냐면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 함수값이 3이야. 그럼 그게 뭐였겠어? 3이라는 대칭축. 그래서 꼭지점이 3,3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토대로 문제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적분을 하게 되면 fx라고 나올 텐데 적분 상수 붙겠죠? 그럼 요걸로 마무리를 해서 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됐죠? 네, 변곡점의 좌표나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무리 하시고 9-20번. 9-20번. 연습 문제 9-20번은 이제 외웁시다.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F 2분의 P 플러스 Q 요거 외웁시다. 자, 그 다음 2분의 FP, FQ 그래프의 개형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커요. 얘가. 그러니까는 중점의 y값이 지금 중점의 x좌표의 y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좀 외워줍시다. 위로 볼록. 알았지? 이걸 기준으로 보자. 얘가 더 크면 위로 볼록이다. F라는 함수값 자체가 크면 위로 볼록이다. 사실 이거는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겼을 때 A하고 B 잡아가지고 P하고 Q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점이 얘를 말하는 거고 지금 얘는 여기 있는 얘, 이 같은 여기 있을 때 얘가 이제 요 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위에 있어. 그럼 위로 볼록. 알았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위로 볼록이니까 이게 도함수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9-21번 그 9-21번부터 다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gx는 sin fx다 하고서 이제 fx에 대한 증감표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f'(x) 그다음에 f2'(x) fx 점점점 1 그다음 점점점 3 자 0하고 1이고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fx가 2분의 파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gx라는 함수는 sin fx 자 요거였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하기 이전에 g'x를 먼저 구해서 여기에서 코사인 fx 하고 f'x 얘를 먼저 하고 문제를 조금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fx에 대한 분석을 잠깐 조금 쌤이 얘기를 하자면 f2'x가 둘 다 플러스예요. 1을 기준으로.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f2'x가 둘 다 플러스니까 fx의 부호가 저 구간 내에서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0이 되는 그 순간은 네, 요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x는 1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0하고 3 사이에서는 계속 무슨 상태다? 증가 상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뭐가요? fx가요. fx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괜찮죠? 네, 여기까지 파악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들어갈 건데 기억 보기부터 보면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값을 갖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걸 유추하고 그 구간 내에서 0이 되는 거는 극소인 지점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x는 1에서 극소입니다. 라고 해서 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 보기는 1하고 a, b, 3 사이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 보기를 여러분들 풀기 위해서는 얘를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니은 보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평균값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평균값 정리. 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평균값 정리는 1AB 3, 1AB 3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GB 마이너스 GA 자 해놓고 B 빼기 A가 있을 때 G 프라임 C는 A하고 B 사이 1하고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평균값 정리지 않습니까? 사실 원리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쌤이 여기는 A하고 B라고 잡았기 때문에 C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A하고 B도요 1하고 3 사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쌤이 C를 1하고 3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대신해서 쓴 거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이 G'C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겠네요. 니은 보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래서 G'C를 어딜 보냐? 얘를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럼 실제로 지금 현재 G'C라는 값을 보려면 코사인 FC를 봐줘야 되는 상황, 그 다음 F'C를 봐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C라는 정의역의 범위는 현재 1하고 3 사이에 있는 거고요. 괜찮죠? 그래서 쌤이 일단은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 코사인 FC부터 딱 들여다봤죠. 그래서 FC 갑니다.
fc라는 범위를 잠깐 봤더니 함수값입니다. 쌤이 f라는 함수는 지금 증가 구간이다. 1하고 3 사이에선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c라는 건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코사인 fc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 f'c도 볼 건데요. f'c. 자, f'c도요. c가 1하고 3 사이인데 요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궁극적으로 보고 싶어? 얘를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상황. 즉,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뭐 해야 되는 상황? 곱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둘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항상 양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곱하는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 곱한다. 그쵸?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랑 최대를 곱했을 때가 될 거고요. 최대값은 얘요.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요거 곱하게 된다면 G'C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0. 요 사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 보기는 참이됨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도 봅시다. 1,1은 y는 gx에서 변곡점이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귿 보기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디귿 보기는 변곡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변곡점은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변곡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지점만 찾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G'X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된다. G2'X를 가야 된다.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f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잖아요. f'x가 두 번 곱해지는 거라 여기에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해야 되는데 f2'x 네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게 1,1이 변곡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이제 x는 1이라는 걸 기준으로 G'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sin fx 적고요. 그 다음 fx에 f'x에 제곱 적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fx 적고요. 그 다음에 f2'x 네 적고 우리는 둘은 곱하고 둘을 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그 최종적인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자, sin fx 요거부터 볼까요? f'x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제곱이니까 얘는 뭐 좌우에서도 항상 플러스였을 것이다. 요 정도 눈치챌 수 있고 요거 있잖아 f2'x 쌤이 f2'x도 1하고 3 사이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 항상 부호가 뭐였다? 플러스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부호가 항상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사인 fx랑 그 다음에 코사인 fx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자, 근데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잠깐만 볼게요. x는 1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fx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1은요, 1일 때, x가 1일 때 2분의 파이인데,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1일 때 여기 2분의 파이예요. y값이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2분의 파이보다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큰 놈.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우극한도 2분의 파이로 가까이 오는데 조금 더 큰 놈. 왜냐면 요게 지금 2분의 파이거든요. y가 2분의 파이. 그래서 1 우극한이든 1 좌극한이든 함수값은 2분의 파이보다 조금씩 더 큰 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in fx. 자, 여기가 얘에서도 2분의 파이 플러스, 얘에서도 2분의 파이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쌤이 사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사인을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분의 파이 플러스 해봤자 어차피 지금 항상 부호, 우린 부호만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플러스면 양수지만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것이다.
괜찮죠? 그 다음 코사인 fx도 볼 건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2분의 파이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x는 1을 기준으로 아까 함수값 여기 정의역, 저기역이 2분의 파이뿔, 2분의 파이뿔 합성함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분의 파이뿔 둘 다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두 개 곱하고 얘 두 개 곱하고 둘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부호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였던 거고요.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하고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얘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x는 1에서 사실은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f'을 하게 되면은 0이었기 때문에 얘도 날아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2'을 하면 0은 아니죠. 얘 1일 때 함수값이 2분의 파이라서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음으로써 0이 돼서 얘도 0이었어. 사실은 G2'1은 0이 됐었지만 그걸 좌우에서 비교를 했을 때 부호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곡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급 보기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참. 효준이 조금 정신 차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9-22번 갈게요. 자, 연습 문제 9-22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개 도함수를 가지는 y는 fx에 대해서 점 a, FA를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쌤은 여기에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x는 a를 기준으로 둘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fx의 변곡점 네, A, FA. 네, 요거는 조금 체크. A를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F2'의 부호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gx. 오케이. 그럼 이제 gx는 이 점에서의 접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A, 미분하고 미분계수 x-A, 함수값 FA. gx까지 마무리. 자, 세 번째 줄. 직선 y는 gx가 곡선 y는 fx와 다시 b, fb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하고 f'A 기울기가 f'B랑 일치한다. 여기까지. 네, 접한다 라고만 얘기했으니까요. 자, 마무리. 함수 hx라는 함수는 지금 fx-gx라고 정의를 내리자. 자, 그 다음에 옳은 것만을 네가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를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본다면은 여러분들한테 H'B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한번 미분을 해놔. H'X. 그러면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써놓고 자 기억 보기 h'b 넣으라 그랬잖아. 그럼 h'b 넣자. 그럼 얘가 f'b 마이너스 g'b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맞나요? 네, 근데 f'b 마이너스 g'b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맞나요? 지금 쌤이?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f'b하고 어쨌거나 이놈의 기울기하고 쌤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생각 g'이라는 건 1차를 미분하면 항상 그게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거 g'x 있잖아요. 여기가 항상 f'A로 뭡니까? 고정입니다. 고정, 기울기, 그치? 얘는 직선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얘만 남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걸 집어넣는다고 해도 고정. 그러니까 G'B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얘는 F'A가 됐었던 것이다. 근데 여기서 둘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자 잠깐 느끼고 갈게요. 뭐냐면 H'도 B는 빵이 된다 라는 거 이제 어디에서? B에서. 근데 여기 쌤이 A로 고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면 H'A도 뭐가 된다는 거? 0이겠구나. 기억 보기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린 이미 여기에서 요 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H'A나 H'B나 지금 빵이 된다라는 거 정도쯤은 체크를 해놓고 니은 보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쌤이 니은 보기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요 언급을 한 것도 니은 보기를 풀기 위함이었었거든요. 지금 방정식 H'X가 빵인 게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진다.
우리가 수투에서 그 평균값 정리랑 로레 정리를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미적분에서 이게 계속 쓰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쌤이 지금 저기서도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역시나 이번 이 니은 보기는 로레 정리가 쓰입니다. 로레 정리. 자, 로레 정리가 뭐였었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하나 더 있었어요.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이 로레 정리는 미분에서 빵 되는 그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로레의 정리였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미분 계수인 이 C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였지만 로레의 정리는 미분 계수가 빵이 되는 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였었다고요. 근데 쌤이 지금 이 로레 정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니은복은 여러분들한테 H'X가 빵이 되는 해가 적어도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실수 전 구간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B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 확실, 그 다음 A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 확실. 동의합니까? 그쵸? 근데 H'X가 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보자. 어떤 게 있냐면 로레 정리를 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뭐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맞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존재해야 되겠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자, 한번 봐볼까? 얘에서 HX에서 그러니까 로레 정리를 쓰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양끝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다가 좀 필요합니다. HX가 함수값이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GX라는 함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가 같다라는 거는 뭐를 집어넣었을 때 같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뭐 있어요, 효준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뭐 있나요? 잘 생각해봐. fx라는 곡선이 있었고 이 직선이 지금 곡선 위의 점에서의 직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게 b, fb에서 다시 뭐 한다 그랬지?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였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곡선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쌤이 a, fa라고 잡았었다고. 이거 fx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근데 여기에서도 뭐해? 접하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됐습니까? 근데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로레 정리를 쓰려면 함수값이 같은 게 필요하다. 요게 같은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fx랑 gx랑 만나는 게 존재하는 게 보이죠? a 집어넣어도 빵 되는 거고요. b 집어넣어도 빵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레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 라고 주장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지. 그치? 지금 보면 로레 정리 갑니다.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모이고 연속 만족합니다. 구간,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었다? FA랑 FB 양끝 지점의 함수값이 같을 때 여기까지 세팅이 돼 있어야 F'C가 뭐가 되는? 빵이 되는 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조건을 지금 HX가 다 만족한다라는 게 보이고요. 됐지? HX가 다 만족한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럼 쌤이 이거 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C가 빵이 되는 그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에 의해서? 로레 정리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H' 빵 되는 거. A도 있었고, 얘는 A도 있었고. 그 다음 뭐도 있어? B도 있었고. 그 다음 로레 정리에 의해서 뭐도 있다? C도 존재한다. 라고 해서 적어도 한 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세 개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 로레 정리도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A하고 B 사이에 더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9-22번의 니은 보기는 여러분들 요 아이디어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있잖아요. 변곡이냐
A에서 똑같이 변곡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쌤이 이제 이 변곡이라는 걸 확인할 때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H'X가 자 봐봐 F'X하고 마이너스 G'X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gx가 쌤이 뭐라 그랬지? 직선. 그럼 이미 미분을 했다면 얘는 기울기 상수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f2'x가 되고 상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날아가요. 그럼 결국에는 이계 도함수 h2'의 변곡을 확인한다라는 거는 f2'의 변곡을 확인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f2'x가 아까 맨 처음에 첫째 줄 fx의 변곡점이 a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h도 변곡이 a가 된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참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가 다 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21번 문제는 평균값 정리가 쓰였고 그 다음 22번 문제는 롤의 정리가 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은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리고 요 두 개의 문제 네, 지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10단원 최대 최소와 미분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래프 그릴 줄 아냐?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 알았지? 자, 기본 문제 198쪽에 기본 문제 10-1번부터 할 거예요. 기본 문제 10-1번. 기본 문제 10-1번. 당연히 1번은 쌤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2번을 쌤이 지금부터 볼 겁니다. 2번이 y는 2 사인 세제곱 x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x. 자, x에 대한 범위는 특별히 우리한테 제시되지는 않았고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럼 얘 지금 보면은 뭐부터 하고 싶어? 코사인 제곱 x, 사인 세제곱 x. 현지, 얘 보면 뭐부터 하고 싶어? 아, 미분부터 먼저 하고 싶어? 미분부터. 함수가 종류가 두 개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y는 2 사인 세제곱 x 그 다음 요 3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은 현재 뭐 할 거야? 그 다음에도 미분해요? 나는 치환할 것 같아요.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치환을 했다면 반드시 범위 체크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해서 범위 체크를 먼저 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쓸게요. 다시 함수식 씁니다. y는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함수식을 써서 이제 그래프 그려서 여러분들 저 범위에 맞는 최대값, 최소값을 골라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쉬운 게 제곱 x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기다 좀 하이라이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정석 최대 최소 문제 항상 제한 범위에 주의하여라. 거기다 좀 체크를 할게요. 항상 제한 범위에 주의하여라. 우리 쌤이 여기에서 sin x를 t라고 치환하면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범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제한된 범위를 조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답을 내주면 되겠다. 아까 우리가 1번 문제 풀었을 때 그 fx가 sin x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라고 돼 있다고? 1 플러스 코사인 x 잘 봐봐. 이제 눈 크게 뜨고 같이 보자. 0하고 2파이 이 범위 안에서 저것의 최대 최소 찾으라고 할 때 쟤는 함수를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미분을 해라. 그래서 f'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는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x가 보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를 바꿔줬죠. 그래서 바꿔서 인수분해까지 이제 예쁘게 하면 이 꼴이 뭐가 됐었냐면 아까 2 코사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극점을 찾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한 건데 근데 도함수를 구했을 때
부호 체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함수가 빵이 되는 그 지점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치?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일단 그래프를 2개를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이제부터 요 모양의 꼴이 나오면 그래프를 2개를 그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코사인 x를요, 쌤이 t라고 치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되는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x, 그러니까 여기가 x, 자,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t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줘서 여기서 0부터 2파이까지, x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f'x를 t 플러스 1 2t 마이너스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2차 함수를 그려주는 겁니다. 얘를 t축이라고 잡고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찍고 2분의 1 찍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된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f'x지 않습니까? 이게 부호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뀌고 t가 2분의 1일 때 바뀌어요. 그렇잖아. 근데 그걸 어디서 보라고? 여기서 봐줘야 돼. 그럼 t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랑 t가 2분의 1일 때를 어디다가 그려줘야 돼? 여기다가 t가 2분의 1일 때 요렇게,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이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이거지.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됐지? 여기 안에서 x를 보는 거야, x를. 알았지? 자, 이제 x 갈게요. 아까 전에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지민이가 3분의 파이요 라고 대답을 잘해줬고, 여기도 3분의 5파이요 라고 얘기를 잘해줬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파이요. 그래서 우리가 x값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에서 부호 체크, 요 놈의 부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무슨 함수라고요? 합성입니다. 합성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갈게요. 지금 x는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3분의 파이에서 좌우, 왼쪽에서 좌극한 봅니다. 2분의 1보다 어떠냐고요? 커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볼까요? 우극한 2분의 1보다 어떠냐고요? 작습니다. 그럼 x는 3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선 왜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자, 왼쪽은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 볼게요. 2분의 1보다, 얘 2분의 1보다 크다. 이쪽 세 개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f'x의 부호가 지금 뭡니까? 양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호가 양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x는 3분의 파이 봤더니요. 오른쪽 2분의 1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2분의 1보다 작은 쪽을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f'x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끌고 가줘야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 파이 잡고서 다시 갑니다. 파이도 볼게요. 파이를 기준으로 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좌우에서 어떻습니까? 둘 다 커요. 아니 왼쪽도 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죠. f'x의 부호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도 볼 거야. 파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더니 역시나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커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이쪽이라고. 그럼 f'x의 부호가 역시나 마이너스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3분의 5파이 갑니다. 3분의 5파이.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알아서 왼쪽은 할 필요 없고 오른쪽만 하면 되잖아. 3분의 5파이 봐봐. 3분의 5파이 있지. 오른쪽 어때? 2분의 1보다 어때? 커요. 그럼 얘 2분의 1보다 어떤 동네 보라고? 큰 동네 보라고. 그럼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됐지?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3분의 파이는 극대, 3분의 5파이는 극소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느낌 그대로 살려서 지금 유제 10-3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유제 10-3번. 근데 이건 좀 더 쉽지 않아? 얘도 함수를 바꿀 수가 없어서 일단 아마 미분을 먼저 하고, 네, f'x. 그래서 1 플러스 2 코사인 x. 얘를 아마 여러분들 먼저 했겠죠. 그치? 근데 얘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2차 함수가 아니거든요. 뭔 얘기냐면 얘는 아까 전에 도함수가 코사인 x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였는데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조금 더 풀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빵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가세요. 뭔 말이냐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되는 거를 먼저 찾으면 되겠지. 그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아 이것도 좀 별로야? 그러면은 해. 똑같은 패턴으로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쌤이 코사인 x를 t라고 바꾸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요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자, x 0부터 파이까지만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만 쌤이 딱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f'x는 1 플러스 2t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t 그럼 여기가 t축이 되면서 1 플러스 2t면은 기울기가 2니까 약간 요렇게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지?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좌우에서 지금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확인. 그럼 우리 여기서도 어디를 찾아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아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가 t축이니까 여기다 그려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제 찾아. 얘 x를 찾아야지. 지민 코사인 얼마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2파이 잘해. 자, 3분의 2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자, 가볼게요. 3분의 2파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3분의 2파이에서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봅시다. 3분의 2파이를 기준으로 왼쪽 갑니다.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습니까? 큽니다. 왼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대요. 부호가 어떻습니까? 양수.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를 기준으로 오른쪽 봅니다. 우극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고요. 왼쪽. 그치? 도함수 f'x의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3분의 이거 지금 f'x의 부호를 쌤이 지금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3분의 2파이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이 될 거고 그럼 3분의 2파이 집어넣어서 그것이 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쌤 최소값은 어떻게 쌤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극점들에 대한 함수값을 보고 있는 건데 우리 최대 최소 찾을 때 여러분 항상 알지 않습니까? 뭐 극점의 값들하고 뭘 비교해야 돼? 양, 끝, 지점의 함수값들하고 그거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값 갖는 거는 0 집어넣어. 0이네. 파이 집어넣어. 파이 집어넣으면 이 사인에서 0, 0. 파이네. 그래서 0하고 파이. 양끝 지점에서 함수값들 체크하고 극점. 3분의 2파이일 때 함수값 체크하고 그중 3개 중에 가장 큰 걸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 2개. 괜찮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2번으로 넘어가서 지수함수 꼴도 한번 같이 봅시다. 지수함수 2번. 지수함수는 기본 문제 10-3번의 2번입니다. 기본 문제 10-3번의 2번이요. fx. 자, 뭐라고 나와 있냐? x제곱 마이너스 3. 익스포넨셜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지금 역시나 이건 뭐 더 이상 함수를 바꾸고 자시고 할 게 없고 바로 미분 들어갑니다. 자, 익스포넨셜 x제곱 나왔죠? 그냥 익스포넨셜 x제곱이면 미분한 거 쓰고 그대로 쓰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미분한 거는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 되죠? 얘는 효준이 가렸어. 나한테 옮길까봐 그러는 거야. 나한테 옮을까봐. 방향이 내가 너야, 너가 나야? 그래서 왜 입을 가린 거야? 저는 이 원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x, y, x 플러스 3.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합성함수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냥 x 그대로 봐줘도 되잖아. 왜냐면 얘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값 찾으라고 했을 때 x축 잡고 마3 찍고 1 찍고 도함수 그리면 슝.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도함수 부호 그 자체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에서 뭐? 극소 1에서는 극대. 그래서 우리는 마3 1 양끝 지점. 그래서 함수값 다 찾아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잠시 스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여기서 볼 필요도 없네요. 그쵸?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부터 슝 가가지고 어디까지? 2까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따져줄 필요가 없고요. 아예 애초부터. 그치?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함수값. 그 다음 1 집어넣어서 함수값. 마지막 2 집어넣어서 함수값. 그래서 요 3개를 보고 가장 큰 거 최대, 가장 작은 거 최소라고 얘기하면 끝. 괜찮죠? 네. 지수함수는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2x 아래에 있는 함수들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로그 함수. 유제 10-3번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0-3번에 6번 한번 해볼게요. fx가 x분의 ln x. 자, 얘도 뭐 더 이상 함수를 바꿀 수 있는 꼴은 아니고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 자, x제곱 분자 미분 x분의 1 곱하면은 1 마이너스 분모 미분 1 ln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ln x도요. 저거 사실 여러분들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저게 로그 함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로그 함수 미시 1보다 큰 로그 함수인데 미시 1보다 큰 로그 함수인데 뒤집어. x축 대칭하라는 소리고 이 y축으로 1만큼 평행일 경우 그럼 뭐 어쨌거나 그래프가 이런 느낌. 그게 되겠지. 그치? 우리 얘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돼. 그럼 얘는 부호강수 플러스니까 우리 얘만 부호 신경 쓰면 되잖아? 얘 얼마야? 요게 빵 되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대. 그럼 얘는 극대인 지점의 가능성. 그치? 극대인 지점의 가능성이 아니라 극대지. 근데 우리가 양끝이 혹시 부호가 뭔가 알려줬나? 없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에서 그냥 뭐만 존재한다? 최대값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이 함수요. 그치? 그리고 x가 0보다 큰 쪽만 보거든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이미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만 본다라는 거 아니까 극대이자 최대 지점이다. 최대값만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유제 10-3번까지 마무리.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기본 문제 10-4번은 사실은 다항함수 문제랑 연결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뭐 루트 나와 있는데 루트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으면 요거는 하지 않고 넘겨서 10-5번은 근데 할 거예요. 자,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이제 10- 아까 5번 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5번. 자, 길이가 12cm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A 또는 B가 아닌 점을 필요하자. 요 문제도 쌤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그 그림이 문제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 여유를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정서씨. 문제를 보면 그림이 보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게 조금 쌤이 아쉬운데 자, 이 지름이 10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반원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12cm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AB.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원의 호 위에 A 또는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자. Q가 A부터 P까지 선분 AP 위를 일정한 속력 V로 P부터 B까지는 원주를 따라 일정한 속력 EV로 움직인다고 할 때 Q가 A를 출발해서 B에 도착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Q가 움직이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 어딘가 일단은 P라는 점을 쌤이 호 위에다 올려놓고 자, 다시 문제 있습니다. Q가 두 번째 줄이에요. 점 Q가 A부터 P까지는 선분 AP 위를 일정한 속력 V로 간대요. 그러면 얘를 연결해서 이 Q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Q가 여기를 선분 AP, 그치? 그런데 P부터 B까지는 원주를 따라서 여기는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간, 속력을 알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는 거시속과 관련된 문제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은 효준이 뭐분은 뭐예요? 시간은 적당된 거리.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얘는 속력을 V로 간대요. 그래서 V분의 지금 선분 AP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속력을 EV로 일정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 PB 이 식작성만 우리가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죠? 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P라는 점이 아무래도 호 위에 있는 점, 즉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삼각형도 만들 수 있죠. ABP로.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요 정도의 이제 상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잡고 AP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변수 하나를 사실은 더 잡아줘야 됩니다. 뭐냐면 이
PB라는 홀을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연결해서 여러분들 요 중심각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각과 여기 원주각에 대한 관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서 쌤이 요거를 세타라는 변수를 잡고 얘는 이세타라고 변수를 잡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거의 대부분 각도를 변수로 잡기보다는 길이를 자꾸 변수로 잡고 뭐 x로 잡고 한다 이런 게 이제 너무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호로 힌트를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세타 세타. 자, 그러면 갑니다. 쌤이 여기 있는 AP의 길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AP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빗변이 10이고 콧구멍이 있어요. 그치? 변 길이하고 각 하나를 줬을 때 나머지 선분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콧구멍이랑 가까우니 12 코사인 세타 해서 AP의 길이는 12 코사인 세타라고 선분 길이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B는 L이죠. L은 R세타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라는 이 식을 좀 작성을 하자면 V분의 AP는 12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얘는 2V분의 L은 R세타니까 R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얘는 12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V라는 것은 변하는 변수니 아니냐 이거지. V라는 건 변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왜냐?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세타를 변수로 잡아야 되는지 V를 변수로 잡아야 되는지 또 여기서 이제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는 V분의 12는 여기서 그냥 고정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나요?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여기 뭐가 되는 거야? 12 했으니까 2분의 세타. 네, 뭐 요거 세타 변수로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최대값 구해주면 충분히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굿. 자, 이제 넘어가서 쌤은 또 10-6번, 기본 문제 10-6번 한번 해볼게요. 쌤이 지금 식 잡는 것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으니까 혹시 이거 미분하고 이거 찾는 방법은 할 수 있겠죠? 그치? 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범위도 한번 볼까요? 세타에 대한 범위도 여러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세타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효준. 세타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돼, 세타. 어디까지? 쉽게 말하면 얘로 봐도 돼. 이 세타는 어디까지지? 180도까지지? 그럼 세타는 뭐보단 작아야 돼? 네, 2분의 8, 90도보단 작아야 된다. 여기까지도. 왜냐면 제한된 범위에 있어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최대 최소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 그 기본 문제 10-6번. 기본 문제 10-6번까지만 할게요. 자, 곡선 y는 lnx 위의 점 a, lnA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아, 요것도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너무 밑에 보이죠, 그림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같이 볼게요. y는 lnx는 미시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서 쌤이 여기다 로그 함수 이렇게. 그래서 y는 lnx 증가속도가 굉장히 더딘 로그 함수. 여기는 1,0입니다. 근데 문제가 a, ln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대충 우리가 한 a, lna 요 정도? a, lna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쌤이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는데요. 그 접선이 X축이랑 만나고 Y축이랑 만나는 그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 근데 문제에서 그 뭐 S를 A로 나타내고 최대값도 A의 값 뭐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겠어. 접방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Y는 가보자. 접방. 자, 미분하면 x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a분의 1이 기울기가 되고요. x-a 플러스 lna. 얘가 바로 이 접방의,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x 절편부터 찍겠다. 뭐 y 절편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x 절편 찍으면은 얘가 빵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얘가 빵 되려면 얘 넘어가. 우리가 이제 식 x 절편 찾기 위해서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lna. 얘는 a분의 1 x-a. 요게 되는 거네. 그럼 a를 곱해 마이너스 a lna. 그럼 얘가 x-a 이렇게 되는 건가? 동의해? 그럼 따라서 x는 a
1 마이너스 lna 이게 지금 x 절편이 됐던 거야. 생각보다 빡세. 그치?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 요건 이제 우리 찾았고 그치? y 절편도 봐야 되는데 y 절편은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당연히 좀 쉽네. lna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돼. 얘는 lna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된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y 절편이지 길이는 아니야. 동의하지? 자, 이제 쌤 가볼게. S 한번 가볼게. S는 무조건 삼각형 나오면 제발 2분의 1 먼저 쓰세요. 알았지? 아직도 2분의 1 안 해가지고 답을 틀렸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2분의 1 먼저 쓰고 시작할게.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얘가 맞아. 그래서 A 곱하기 지금 1 마이너스 LNA 이게 가로 길이가 맞아. 그치? 근데 가로 길이라기보단 밑변 그다음에 높이를 얘로 잡아야 되는데 알잖아. 얘는 지금 Y 절편이라니까 길이로 표현할 때 뭐 해야 되냐고 부호를 바꿔야 돼. 근데 1 마이너스 LNA가 2 있어. 땡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여기서는 변수가 뭐겠어 얘들아? A가 변수겠지? 그럼 이걸 토대로 또 미분, 증가 체크해서 극값 찾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 이렇게 찾아주면 끝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S를 A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아마 1번의 정답은 이게 될 거고요. 2번의 정답이야말로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A에 대한 범위가 요것도 나와 있군요. 0부터 2까지 여기서 0부터 2까지라고 요거는 문제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2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y값이 1되는 고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됐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 문제는 시켜볼게요. 여러분들을. 알았지? 어차피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찾는 거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켜보도록 할게요.